암행어사에게 조털리고 있는 탐관오리.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나뭇잎 마을. 순식간에 어사무리를 습격한 뒤 이어서 등장한 그들의 리더. 얼굴을 가린 것을 보니 떳떳하지 못한 자로구나. 감히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살해해버리죠. 한 달 뒤 암행어사의 실종 소식으로 인해 조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설상가상 어사가 남긴 수기가 발견되면서 임금은 차기 암행어사를 뽑아 다시 파견할 것을 명합니다. 새로운 인재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오. 한편 대낮부터 노름을 즐기고 있는 부수찬 성희겸. 밤에는 노름을, 낮에는 음서를 밀수해 판매하는 전형적인 퇴폐선비였죠. 평소대로 술을 퍼먹으며 유흥을 즐기던 중 그의 앞에 나타난 장안 최고의 기녀 오수아, 아니 홍랑. 네가 네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죽겠다. 추태를 부리며 자결 협박을 하는 손님에게 찌르십시오. 올바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때 손으로 말려도 될 것을 굳이 헥토파스 칼킥을 갈겨 말리는 친절한 이겸씨. 이어서 홍랑에게 훈수지를 시전하는데 기생연주제의 당도라구나. 너에게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권한이라도 있단 말이냐? 죽겠다는 사람을 살리셨으니 그 권한은 선비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고만장한 걸 보니 그 니년이 뒷배가 든든한 모양이로구나. 말해보아라. 니년의 뒷배가 누구냐? 부수찬보다야 높지 않겠습니까? 악연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 57,000%. 저게 집이... 그런데 이 야심한 밤중에 어딘가로 향하는 홍랑. 사실 그녀의 정체는 정보를 캐기 위해 기녀로 위장한 다목 홍다인, 즉 도승지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승지는 하루 종일 차기 암행어사를 물색해보지만 적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유생의 방을 발견합니다. 이 야심한 시간까지 일하는 신료가 있단 말인가? 늦은 밤까지 노름 중인 이겸 패밀리였죠. 게다가 아니 그 도승지 그 양반이 정신이 나갔어. 환상의 타이밍으로 도승지의 뒷담화를 털어주시고 청렴결백이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생님들만 골라보내지 않소.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모두가 사이좋게 의금부행 열차를 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성희겸의 자료입니다. 성희겸의 자료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도승지는 무슨 꿍꿍이인지 성희겸을 불러내더니 부르셨습니까? 암행어사가 되어 네 죄값을 치르도록 해라. 차기 암행어사로 임명해버리죠. 예. 그런 자를 어찌 어사로 보낸단 말이오? 소신 몇 년 전에 과거 시험 감독관을 겸한 적이 있었사옵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했지만 불과 몇 년 전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옥에 갇혀 있어 그가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눈치 못 챌 상황이기에 암행을 하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전 암행어사의 수기와 새 마패를 받은 뒤 자신의 몸종 춘삼이를 데리고 여정을 시작하려는데 도승지가 보낸 지원군이 홍다인이라. 익숙한 얼굴이었죠. 아니 넌... 첫 만남을 생각하면 당장 버리고 가고 싶었지만 도승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도승지의 메모와 드라마의 러브라인 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기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전 암행어사가 실종된 마을. 그런데 멧돼지까지 난리네. 멧돼지 하는 꼬라지가 딱 큰 수령 작은 수령 아니오? 이 사람아. 도착하자마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셋은 곧바로 각자의 역할 수행에 돌입합니다. 다이는 기생으로 위장 잠입해 정보를 캘 준비를 하고 춘삼이는 마을을 돌며 여론을 탐색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찌 죽은 사람의 군포를 내라 하십니까? 군족에 오른 사람이 서방 하나뿐인 줄 아느냐?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어린 아들 2명의 군세를 내라는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목격합니다. 이 어린 것들이 근육을 진다고요?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애들이라도 팔 테니 그런 줄 알아! 안 됩니다, 나리. 제발 아이들만은. 왜 이래 진짜! 그리고 다이는 전 암행어사의 수기에 적혀있던 4월이란 기생을 찾아가지만 누구세요? 나다 이씨. 4월 낭자 맞죠? 그녀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 마냥 행동하더니 혹시 암행어사를 만나지 않았어? 암행어사를 봤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3대 발성의 견줄 초음파를 방출하죠. 한편 이겸은 갑자기 멧돼지 사냥을 나서는데 그 이유는 수령들과의 친목 도모, 마을의 골칫덩이를 제거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별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채 작은 수령과 함께 사냥을 나서는데 여기 뭐 잡을 게 있어? 기다려보시게. 동물이 아닌 인간 사냥이었죠. 게다가 이잔 누구요? 먹을 것을 훔치려고 양반을 때려눕혔지. 그저 배고픔을 못 이겼던 선량한 백성. 살려둘 필요가 있겠소. 사냥 중에 으뜸이 뭔지 아시오? 인간 사냥이오. 풀어줘라.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하는 작은 수령. 살아서 저 관역을 넘어서면 사람의 희망을 이용하는 넌 자유의 몸이다. 악질 중의 악질이었죠. 이제 자네 차례였어. 어서! 그러다 놓치겠어. 빨리! 이겸이 조준을 하는 척 시간을 벌어주던 사이 사람을 정말 짐승 사냥하듯 가볍게 죽여버립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지 않소. 왜? 저 천한 것이 멧돼지보다 무서운 게요. 그 시각 다인은 다시 한번 사월을 찾아가는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놈들 짓이야. 그놈들이 다 죽일 거야. 심상치 않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 동생은 아무 죄가 없어. 어사와 함께 왔다며 진정시킨 뒤 그녀를 이겸에게 데려가려는데 때마침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수령을 보더니 뱀을 본 것 마냥 기겁하며 쓰러집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누구인가 그리 놀라는 것이냐. 분명 그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상태가 초기화돼 버려 집으로 돌아가죠. 허나 유비 뺨치는 집착 아니 집념을 가진 다인의 삼고초려에 당신이 꼭 필요해요. 사월이는 마음을 돌려 그들을 찾아오죠. 괜찮아. 이분이 암행어사셔. 두려워 마시오.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기분 탓인지 갑자기 없던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은데 길을 안내하겠소. 말없이 둘을 깊은 숲속으로 안내하는 사월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무언가를 실토하기 직전 그날 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살려주세요. 결국 정신력으로 버티고 버텨 끝내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고 맙니다. 이겸은 범인을 찾기 위해 마을의 화살 장인에게 찾아가 보지만 계시오. 그 역시 누군가에게 이미 살해당한 상태. 한편 다인은 아기의 젖을 물리기 위해 기생방에 데리고 가는데 4월이에요. 4월의 아이라는 것과 사월이는요?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그 자식 때문에 입질이 오기 시작하죠. 그 자식 때문이라니? 회의만 기녀가 어떻게 기방에 붙어 있었겠어요? 그놈이 사월이가 여기 머물 수 있게 힘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기방에 숨긴 거예요. 아기의 아버지가 작은 수령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요한 단서를 얻은 후 사월이가 데려갔었던 장소로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몇 분 뒤 땅에서 나온 것은 암행어사의 시체와 그의 마패. 그들의 습격과 시체 처리를 도왔던 작은 수령은 목격자 사월을 죽이려던 순간 딸이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본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목숨만 부지시켜 주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던 순간 때마침 등장한 수령 일당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어 남자들은 광산 노역장으로 보내지고 다인은 숨겨진 아기의 위치 안내에 이용되는데 여기입니다. 그녀가 큰 수령을 데려간 곳은 아이가 있던 곳이 아닌 도승지가 보낸 최무관이 있었던 곳이었죠. 오케이.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저놈 쳐라. 최무관이 싸움을
존나 잘하기 때문. 순식간에 관졸들을 제압한 뒤 수령을 협박해 이겸과 춘삼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새해 선물을 갈겨준 뒤 둘을 구하러 떠나게 되죠. 그 시각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이겸과 춘삼이 이곳에선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고 버러지다. 버러지. 이곳에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시키는 대로 한다. 저 버러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호기심이 많은 버러지에겐 바디블로가 주어집니다. 둘째, 쓸데없는 말을 하면 맞는다. 셋째, 도망치려 하면 심지어 도망치는 버러지는 죽는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인권이라곤 아니 법권이라곤 1도 없는 곳이었죠. 이 끔찍한 곳의 정체는 나라에 신고 없이 행해지는 불법 금광. 모든 게 다 금 때문이었다. 이곳은 부패한 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이다. 강제로 끌려온 선량한 주민들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역을 하던 중 한 늙은 인부가 탈진을 하는데 치료는커녕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여기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죽이려고 합니다.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동하든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니들은 잘 보거라. 주인한테 대들면 어찌 되는지. 누가 그러더군. 선방 필승이라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 최종 보스가 등장하죠. 더 큰 무력으로 난동을 제압할 것 같던 그는 소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무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있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더냐? 억울하게 끌려온 자들도 있소이다. 그래. 좋다. 이곳에 억울하게 끌려온 놈이 있으면 지금 이 앞으로 나와. 나다 이 씹새. 즉시 돌려보내주겠다. 심지어 억울한 자는 돌려보내주겠다 하죠.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의 이유는 이미 인부들의 뼛속에까지 심어버린 압도적인 공포. 봤느냐? 아무도 없다. 만약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그땐 네 목이 날아갈 것이다. 한편 그 시각 다인과 채무관이 도착하지만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보이지 않는데 마침 광산으로 들어가는 상인을 본 다인은 막걸리 사발들과 노비 한 명을 준비하니 채무관을 노비로 분장시킵니다. 이제는 말도 노비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으로 위장해 광산으로 향하는데 얘 돌쇠야, 보여드려라. 특강을 받은 최노비의 실전이 이어지고 돌쇠야. 그의 열연에 술을 먹이고 출입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겸 일행도 감시병들을 제압하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긴장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 손쉬운 탈출로 아까 다인이 상납했던 술에 마비산이 잔뜩 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오려던 순간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고 수적 열쇠로 위기에 처하지만 이럴 때 보통 역시나 바로 안 죽이고 입을 털던 작은 수령은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지 않던가. 절대 말해선 안 됐을 금기 주문까지 한번 듣고 싶은데 외워버리죠. 외쳐보시게. 듣고 싶다면 들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한편 그 아들의 그 애비 아니랄까봐 마을의 모든 아기들을 샅샅이 모으기 시작한 큰 수령. 그의 목적은 어서 실토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애들 모두 참수하겠다. 단지 완전 범죄를 위해 자신의 손자를 죽이려는 것이었죠. 여자는 과부입니다. 과부가 어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던 순간 이보다 반가울 수 없는 우렁찬 목소리.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다 잡아들이거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4월의 아이 또한 친동생에게 전해준 뒤 한양으로 올라와 왕의 신임과 벼슬까지 받게 됐지만 여전히 찜찜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불법 금광을 운영하던 훨씬 더 거대한 진짜 배후 세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 이에 이겸은 수령들을 신문하러 가는데 당신들의 배우가 누군지 밝힌다면 죽음은 면할 것이오. 네가 우리 목숨을 부지해줄 수 있다는 게냐? 순진하구나. 이미 희망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음날 이제 슬슬 시동 거는 러브스토리는 가볍게 통편집하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단 하루 만에 효수형을 당한 수령들의 얼굴이 보였죠. 저들은 뭔가 잘못됐다. 다행히 넌 먼저 집으로 돌아가거라.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칠 것 같은 둘이 그들은 이미 자결하여 효수행에 처해진 것을 모르시오. 자결을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누굽니까? 당일 당직조리오. 이에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를 찾아가자 그 역시 누군가에게 이미 암살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찝찝함을 뒤로한 채 그만 사건에서 손을 떼고 평범한 관리직으로서 살아가려는데 뭘 그리 많이 보고 있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비적단의 수계입니다. 비적단? 예, 지방에 좀 산다 하는 사대부 집안들만 골라서 털고 다닌답니다. 특히 작물 중에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줘 백성들의 환심을 산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느냐? 현상수배서에 있는 인물이 저와 같은 생각이신 거죠? 이겸의 친동생 이범이구나. 이범이었죠. 몇 년 전 세상에서 가장 믿는 친동생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잘 보살펴 주거라. 예, 걱정 마십시오. 자신의 정인 순애를 맡기고 한양으로 올라가 장원급제를 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그를 환영해 준 것은 온 마을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다는 순애의 충격적인 소식과 또 그런 그녀와 동생 이범이 바람이 나서 함께 도주하고 있다는 더 충격적인 소식.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급하게 달려온 그의 눈앞엔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누구보다 믿었던 동생과 정인 순애의 배신. 쏘지 마시오. 이겸은 그날의 충격으로 도박과 향락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틈틈이 둘을 찾기 위한 수소문을 했었지만 몇 년간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던 와중 처음으로 접하게 된 소식이 바로 동생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비적단의 수괴가 되었다는 것. 바로 잡아야지. 이겸은 곧바로 도승지를 찾아가 비적단이 들끓는 전라도에 파견할 암행어사로 다시 한번 자신을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어사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또다시 어사단 삼총사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들의 첫 번째 사찰 지역은 전라도의 온갖 시정잡배가 모이는 곳인 투전판, 즉 도박장. 비적단이 이곳을 알고 있다면 분명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뭇 더 진지해진 모습으로 임무 수행에 집중합니다. 도박에 빠져드는데 딱 봐도 이번 마을의 메인 빌런같이 생긴 사또가 같은 투전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인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는 빌런. 오래전 그녀의 감사복으로 인해 너는 좌천되어 전라도로 내려온 고을 수령이었죠.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이런 곳에서 널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나한테 진 빚은 잊지 않았겠지. 내 분명 다시 만나는 날이 네 재산날이 될 거라 했는데 슬슬 아까 배웠던 교훈이 떠오릅니다. 네 목숨으로 그 빚을 대신하마. 현올릴 시간에 쳐 잡으세요.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뒤 사정을 들으려던 순간 눈에 띈 낯익은 얼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 이범이었죠. 그렇게 모에 홀린 듯이 따라가던 중 옛 정인 순애까지 발견하지만 또 타이밍 좋게 따라온 수령의 부하들에 의해 뚝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춘삼이와 다인도 거기 돌 멈춰라. 관졸들과 마주칩니다. 결국 다시 사이좋게 상봉한 삼총사.
그리고 바로 이어진 일촉즉발의 순간 구원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 화살의 출처는 비적단.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무기를 버려라. 아주 익숙한 목소리. 이겸의 동생 이범이었죠. 이렇게 만나는구나. 오랜만입니다, 형님. KBS 월화 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 수사단,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고요. 매주 월화 밤 9시 반 KBS2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이 목청 좋네. 이 복수가 오바나.